네, 이번은 세상의 모든 경제 이슈를 알려드리는 시간이죠. 경제 언박싱 코너입니다. 권혁중 경제평론가 나와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그 테슬라 주가 이야기 들으셨죠? 네. 요즘에 정말 엄청나게 오르고 있죠. 오르고 있고 네. 최장기간 연속 상승 기록을 세우고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오늘 테슬라 이야기 저희가 해볼 거잖아요. 지금 뭐 어떻게 분위기 보고 계세요? 테슬라 너무 좋죠. 네. 테슬라 주식이 없는 게 한입니다. 아, 근데 많은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네. 아마 테슬라에 대한 관심도 많으시고 네. 그다음에 뭐 차익 실현을 안 하신 분들이 꽤 많으시죠. 그래서 이제는 계속 들고 계신 분도 많고 네. 고난의 시기를 좀 겪으면서 사실 지금 계속 들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일단 그렇죠. 주가는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밤에 3.55% 올랐고요. 그래서 주가가 258달러 71센트 기록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실 계속 이제 오르고 있는 추세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게 지난달 24일부터 13거래일 올랐습니다. 야, 이게 정말 13거래일이면 역대 최고예요. 테슬라. 거의 3주 가까운. 그러니까 테슬라 입장에서 역대 최장 기간 이제 오르고 있는 부분인데 그렇죠. 그냥 역대 최장이 21년도 1월달 11거래일 상승이었는데 이거를 네. 돌파를 했죠. 그래서 예. 13거래일 계속 상승을 하고 있고 사실 지금 본다 그러면 올해 들어서 주가가 이제 110% 이상 올랐습니다. 올해 들어와서. 예.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이 13거래일 동안 41% 올랐어요. 아. 그러니까 단기간에 얼마나 빨리 올랐는지를 지금 그러네요. 그렇죠. 볼 수 있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지난밤에 올랐던 이유는요. 일단은 뭐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미 아시겠지만 CPI 지수 발표되고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박에서 좀 해소가 될 수 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금리 동결이 지금 패드워치에서 확률을 90% 이상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의 뭐 동결로 확실히 됐고, 그럼 당연히 이 기술주에 대한 관심들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이 이제 좀 테슬라 주가에 영향을 미쳤고, 또 하나의 영향을 미쳤던 것은 이제 도요타 호재라고 좀 볼 수 있는데, 도요타가 이제 차세대 전기차 브리핑을 가졌습니다. 거기서 이제는 어떤 얘기를 했냐면 앞으로의 그 차체 기술, 그러니까 차체 주물 제작을 했을 때 이제 테슬라 차체 알루미늄 주물 제작 기술을 쓰겠다. 이게 뭐냐면 기가 캐스팅 기술인데 이거를 이제 차용하겠다고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발표하고 나서 또 이제는 좀 이따가 말씀드릴 이제 그 충전 방식에 대한 표준을 넘어서 이젠 차체 기술, 그러니까 전기차 제조 주물 기술도 표준화될 수 있다. 그러니까 테슬라가 이런 이제 호재성 발언이 나와서 네. 사실 이제 어제 지난밤 주가에 큰 영향을 이제 미쳤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지금 시총이 이제 8,200달러입니다. 그러면 우리 돈으로 보면 1,043조 원이 되거든요. 천조 넘었네 다시. 그렇죠. 엄청나죠, 사실. 예. 그러니까 이게 뭐 테슬라가 뭐 정말 이제는 뭐 300셀라까지 갈 수 있다. 지금 이제 258달러 정도 되는데 그렇죠. 300셀라도 이제 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지금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300달러대에서 사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2년 전 2011년 제가 차트를 보고 있는데 네. 2021년 11월에 414달러 찍고 내려온 거잖아요. 네. 그때가 그러고서 이제 최고가였죠. 그러고서 올해 3월에 160달러까지 갔다가 이제 올라온 거예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어마어마한 아까 롤러코스터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고난의 시기를 지금 그렇죠. 가고 있으면 이렇게 고난의 시기를 들으니까. 버티신 분들이죠. 심지어 400달러대에 사신 분들도 있을 것 아직도. 같은데 그렇죠. 아직도 테슬라 고점은 안 오긴 했어요. 그런 점에서는 맞습니다. 사실은 400달러까지도 다시 회복될 수 있다. 이런 기대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뭐 가능성도 있겠지만은 일단은 지금 1차의 목표는 300셀라입니다. 300달러를 이제 돌파를 해야지만 가능성을 엿볼 수 그래요. 있기 때문에 예. 이런 것도 이제는 아마 보시고 계시고 그러니까 아마 굉장히 지금 그러니까 고민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차익 실현할까? 만약에 이제는 물론 고점에 사신 분들은 아직은 이제는 분기점이 남아 있겠지만은 그래도 일단은 저점에 사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아마 고민이 좀 커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이 거시 환경이 일단 테슬라에 굉장히 우호적인 건 맞고 개별적으로도 재료들이 많다. 맞습니다. 어떤 재료들이 있을까요? 일단 가장 큰 거는 이제 충전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방식. 그러니까, 그렇죠. 충전 방식이 지금 이제 테슬라가 쓰는 충전 방식이 NSCS라는 방식을 쓰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뭐 풀이를 해본다 그러면 노스 아메리칸 차징 스탠다드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이게 테슬라가 쓰는 그 충전 방식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는 미국의 이제 충전 방식이 표준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저 그렇죠. NACS 커넥터가 표준이 네네. 된다 이제. 그렇죠. 지금 지금 많이 쓰는 게 CCS 커넥터거든요. 저게 저 왼쪽에 있는 NACS로 바뀐다 이거죠. 그렇죠. NSCS 커넥터로 이제는 바뀔 수도 있다. 왜냐하면 점유율로 본다 그러면 예. 당연히 NSCS 커넥터가 더 많아요. 테슬라가 그만큼 점유율이 많다 보니까 그렇죠. 자연스럽게 이 커넥터 방식으로 본다, 충전소로 본다 그러면 거의 미국에서는 절반 이상을 넘어갑니다. 네. 근데 이제는
테슬라를 제외한 이제 전기차들이 이 CCS 커넥터를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지금 CCS 커넥터가 뭐 왔다라 뒤따라 하고 있습니다. 서로 네. 이제는 협회들이 좀 싸우고 있는 모양새인데 그렇군요. 어쨌든 간에 지금 충전 연결 방식에 대해서 이제는 NSCS 방식이 이제는 대세로 붙고 있고 이게 이제 표준화가 될 가능성도 있는데 이 표준화가 어느 정도 힘이 있냐면 네. 이렇게 그 우리 뭐 지금 케이블 보면은 뭐 핸드폰 스마트폰 케이스 보면 C형 많이 쓰시잖아요. 예. 네네. C형 같은 경우가 사실 유럽에서는 이제는 표준화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콧대 높은 애플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이게 C형 케이블로 역사를 본다면 가장 먼저 개발한 건 애플이었습니다, 사실. 근데 그래요? 이제는 사실 지금 쓰고 있는 거는 뭐 라이트닝 케이블을 쓰고 있잖아요. 예, 예. 근데 유럽에서 이제 C형 케이블을 표준화한다 하니 이거 무조건 써야 된다고 하니 쫓아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애플도. 그 정도로 표준화가 되게 중요해요. 맞아요. 그러다 무엇보다 자기 자체 기술이 표준화가 된다 그러면 로열티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테슬라가 지금 쓰고 있는 이 충전 방식, NSCS 방식이 표준화가 된다? 이렇게 된다 그러면 말 그대로 뭐 엄청나게 돈을 벌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지금 이러한 어떤 구체적인 행동도 나오고 있습니다. 뭐 미국 전기차 충전소죠, 차지 포인트라는 데가 있는데 예. 여기서 이제 보도 자료를 냈어요. 앞으로 우리가 만드는 제품 안에서 이 충전소 안에서 이 테슬라가 쓰고 있는 표준 이 충전 방식을 쓰겠다. 그래서 이제 커넥터 필요 없이도 바로 충전할 수 있게끔 만들겠다. 이런 얘기를 이제 밝혔고요. 그다음에 이제 블링크 차징이라는 충전 장비 제조업체도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제는 NSCS 방식의 커넥트 충전 방식에 맞는 물건을 만들어내겠다라고 얘기도 했었고요. 그다음에 호주에 있는 충전기 제조업체도 있습니다. 트리티움이라고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는 그 NSCS 방식의 충전 방식을 도용을 하겠다. 한마디로 차용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서는 거의 지금 대세를 넘어서 그러네요. 표준화로 가는 분위기로 지금 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네요. 제가 좀 헷갈려서 그런데 NSCS가 아니라 NACS가 만든 거예요. 아, 그렇죠. NACS. NACS. 아, 제가 어떻게 다르게 말을 했네. NSCS라고 해서 아, 저는 NSCS. 잘 몰라가지고 네. 그렇죠. 아, 그렇군요. 네. NACS. 그렇죠. NACS죠. 그렇죠. 이 충전 방식의 어쨌든 표준화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네. 이번에 충전소도 같이 쓰는 이제 이슈가 좀 생겼던데 맞습니다. 이 부분도 그럼 상당히 중요하겠어요? 그렇죠. 이게 지금 테슬라 충전소 운영으로 이미 테슬라가 얼마를 벌고 있냐면 103조라는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또 어떤 이슈가 일어나면 이제 포드하고 이제 제너럴 모터스죠. GM이 그러면 야 이 테슬라가 지금 쓰고 있는 이런 어떤 충전소를 같이 쓰자.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테슬라 타시는 분들은 이런 걸 이제 슈퍼차저라고 부르죠. 슈퍼차저가 우리나라도 있습니다. 뭐 강남구에 좀 몰려 있지만 용산과 강남구에 있지만 이 슈퍼차저 그러니까 급속 충전소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같이 쓰자는 거죠. 그러면은 뭐 GM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포드도 윈윈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사실 이 충전소 인프라 세우는 데가 천문학적인 금액이 듭니다. 그렇죠. 근데 만약에 슈퍼차저랑 같이 쓴다 그러면은 이 막대한 투자 자금을 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면 사실 기존 완성차 전기차 업체도 좋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테슬라 입장에서도 이제는 이게 또 표준이 되잖아요. 다른 완성차 전기차 업체도 따라오다 보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서로 윈윈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영향을 주고 있어서 아마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거의 다른 완성차 전기업체들도 따라오고 있는. 그러다 보니까 거의 뭐 테슬라 세상에 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좀 생각을 해봅니다. 테슬라 최고 히트 상품은 테슬라 3가 아니에요. 충전소예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봐야 되는군요. 이게 만약에 그렇게 표준화돼 버리면 전 세계가 다 따라할 수가 있어요. 맞습니다. 그게 테슬라의 어떤 주가 상승의 배경이 될 수 있다. 저는 네.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그러니까 실제 지금 보면은 아까도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하신 것처럼 최고의 인기는 테슬라의 가장 성공작은 자동차가 아니라 충전소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거든요. 이게 뭐 진짜 플랫폼 기업이라고 이 플랫폼 기업이잖아요. 맞습니다, 그죠? 맞습니다. 네, 저변을 다 깔아버리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충전소 네트워크를 장악할 수밖에 없는 부분을 보시면 되겠고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테슬라가 이미 충전소 운용으로 이제는 한 103조 원 정도를 이제 우리 돈으로 네. 뭐 미국 돈으로 보면 한 800억 달러가 정도 되는데 사실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GM이나 아니면은 포드가 뭐 이거 슈퍼차저를 같이 쓴다고 해서 크게 뭐 테슬라가 뭐 금액이 증가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네. 실제 뭐 2030년까지 30억 달러 정도 더 늘어난다 이런 기록은 있거든요. 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00억 달러를 벌고 있는데 이미 네. 여기서 30억 달러
뭐 포드와 GM이 같이 쓴다고 해서 그렇게 큰 이익은 아닌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네. 표준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이제 뭐 세상을 지배한다는 거죠. 말 그대로 플랫폼 기업이 되는 거죠, 정말로. 그러니까. 예, 그렇게 된다 그러면 뭐 미국 표준이 된다? 그럼 이거는 전 세계 표준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진짜 이 테슬라 세상이 지금도 물론 도래했지만은 네. 더더욱 충전소 인프라까지 만약에 테슬라가 확보하게 된다 그러면 야 이거는 진짜 뭐 전기차는 이제는 테슬라로 통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겠구나. 그러니까 현대도 지금 바짝 긴장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이거 그렇죠. 기술 뺏겨버리면은 네. 쫓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사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지금 나오고 있고 이미 테슬라가 굉장히 머리를 잘 쓴 게 그 10년간 탄소 무배출 업체에 대해 주는 그 코인이 있습니다. 이게 네. 크레딧을 주는데 탄소 배출권이죠, 한마디로. 그렇죠. 탄소 배출권을 팔아서 돈 버는 게 지금 보니까 엄청난 그 수십억 달러의 그 이익을 벌어들였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미래를 내다보고 사실 들어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봐요. 저는 이렇게 인프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테슬라가 하고 있는 이 충전소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투자하고 이거에 대해서 국제 표준화하고 이거에 대해서 시장에 진입하고 있다는 거는 굉장히 미래를 내다보고 지금 과감한 맞아요. 투자를 계속하고 있다. 맞습니다. 예, 이렇게 좀 평가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대단하네요. 네.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지금도 받을 수가 있나요? 최근에 이슈가 된 게 있었죠. 모델 3에 대해서 전차종에 대해서 이제는 보조금을 받는다라는 이슈가 나왔습니다. 근데 시장에서 가장 뜨거웠죠. 왜 그러냐면 그동안 이제 IRA 그러니까 네. 인플레이션 감축법 네. 때문에 그 모델 3의 일부 차종은 사실 받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반만 받았거든요. 이제는 그 보조금을. 근데 이번에 이제 갑자기 뉴스에 얼마 전에 나왔는데 다 아시겠지만은 전차종 다 됐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배터리 바꿨구나. 이렇게 예, 중국산 배터리를 썼었거든요. 아니면 배터리를 테슬라는 용인해 주거나. 그렇죠. 예. 그 부분에서 여러 가지 아직 이게 밝혀진 건 없는데 그러니까요. 밝혀진 거는 전차종에 대해서 보조금 받는다요. 그래서 여러 가지 설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도요타 캠리보다 가격이 더 낮아질 수 있다. 아, 그래요? 예, 이런 예가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좀 예. 따져보겠는데 네. 일단 모델 3 기본형 같은 게 우리 돈으로 보면 한 5,224만 원 정도가 되는데요. 이게 예. 만약에 보조금을 받는다. 그러니까 연방 보조금을 받겠죠. 그렇게 되면 4,251만 원으로 떨어지게 거의 되고 1,000만 원. 그렇죠. 여기에서 이제는 그 뭐 주마다 좀 다르겠지만 캘리포니아주 같은 경우는 환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세금이 이제 환급이 되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이거 대해서까지 계산해 본다 그러면 한 3,276만 원 정도 돼요. 근데 캠리를 본다 그러면 3,400만 원 정도 네. 되다 보니까 캠리보다 더 싸지는 거죠. 그렇네요. 어, 살만하죠 이렇게 되면. 그러네요. 우리나라도 좀 이 정도로 내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럼 좀 사고 싶은 욕구가 생길 텐데 예. 아무튼간에 지금 그렇게 된다 그러면 테슬라의 가격 경쟁 면에서도 되게 유리하게 되는 그렇게 거예요. 되네요. 그러면 물건도 잘 팔리죠, 차도 잘 팔리죠, 인프라 시설도 갖게 되죠. 무엇보다 지금 차체 기술도 표준화될 수도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전기차 시장에서는 뭐 지금도 우위에 점하고 있지만은 경쟁 우위 측면에서는 뭐 따라할 수가 없게 되는. 그렇군요. 비용 우위도 되죠. 예. 그러니까 비용 우위 전략에 가격 낮게 들어가는 건데 이렇게 가격이 낮아버리면 뭐 비용 우위 전략에 그 다음에 뭐 차별성까지 있다 보니까 진짜 뭐 대세도 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도요타 캠리랑 비교를 하셔서 제가 드린 말씀인데 네. 제가 자동차를 좀 알아요. 네. 도요타 캠리를 살래, 모델 3 기본형을 살래 그러면 거의 모든 사람들이 모델 3 기본형 삽니다. 근데 궁금해요. 네. 왜 예. 왜요? 전기차에서 이제는 전기차에서 아니 모델만 봤을 때 모델만 봤을 때. 모델만 봤을 때 도요타 캠리의 어떤 이것도 굉장히 역사가 깊은 모델이잖아요. 맞습니다. 전 세계에서 한때는 중형차 중에서 가장 많이 팔린 모델이고 이거와 가격 경쟁력을 봤을 때 모델 3가 그렇죠. 캠리보다 나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된다. 이게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 이번 이슈를 보면서 많이 느꼈던 게 전기차가 이렇게 가격이 낮아버리면 내연기관차는 진짜 살아남을 수가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갈 듭니다. 곳이 없어요. 진짜. 예,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봐야죠. 맞습니다. 네.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고 좀 생각해요. 그러니까요. 이외에도 테슬라 호재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해외 투자도 굉장히 많이 한다죠? 그러니까 저는 테슬라가 굉장히 부러운 게 물론 현대차도 굉장히 많은 시설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테슬라도 뭐 천문학적인 그림을 쓰고 있어요. 특히 이제는 스페인의 바르셀로나 네. 이 지역에다가 이제는
말 그대로 이제 생산 공장을 만들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발렌시아 일대라고 좀 볼 수가 있겠는데 일단 한 6조 3천억 원을 씁니다. 그러니까 천문학적인 금액을 우리 돈으로 6조 3천억 원이면은 정말 천문학적인 금액을 쓰는 거잖아요. 예. 여기에 이제 생산 공장을 세운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 이거 확정된 건 아닙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사이버 트럭이죠. 네. 이게 이제 픽업 트럭이에요. 근데 인기가 굉장히 많죠. 우리나라는 별로지만은 미국에서는 픽업 트럭이 가장 많이 또 인기가 많은 미국은 차종이잖아요. 그렇죠. 북미 예. 시장에서는. 네. 그러니까 이 사이버 트럭을 화면에 나오고 있는 그렇죠. 저기 나오고 있네. 네네. 예. 그러니까 이게 트럭이라고 하시면은 엄청나게 제가 큰 트럭. 생각한 예, 트럭이 그런 게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 네. 뒤에 짐칸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죠. 픽업 예. 트럭이죠. 예, 예. 그러니까 있어요. 저런 식으로 이제 나오고 그렇죠. 있는 거예요. 픽업으로. 예. 그러니까 저게 이제는 만약에 이제 나온다. 요번에 이제 빠르면 8월 말쯤 8월 말에 이제는 출시가 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예. 그 정도로 지금 기술이 빨리 발전하고 있고 특히 사실 이게 나오기로 돼 있었는데 많이 딜레이된 상태입니다, 사실. 아, 그래요? 사이버 트럭이 그래서 네. 지금 이제는 현실화 된다 그러면 아마 북미 시장에서 센세이션을 정말 일으킬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죠. 그래서 이런 점에서 굉장히 저는 좀 고무적이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디자인도 참 깔끔하고. 그러게요. 네. 저는 정말 보면 볼수록 이 일론 머스크라는 인물에 대해서 네.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는데 네. 그렇죠. 원래 우리가 알기로는 막 세계 최고 부자 뭐 이랬었잖아요. 네네. 그러다 조금 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면 다시 이제 탈환하는 걸까요? 그렇죠. 탈환하죠. 지금 계속 엎드려뒤차 하고 있는 게 일론 예. 머스크랑 그 루이비통 모에 헤네시 그룹의 이제는 아르노 회장입니다. 그러니까 뭐 루이비통이라 부를게요. 네네. 루이비통 그룹이 이제 그러니까 루이비통이 주가가 오르게 되면 당연히 이제 아르노 회장이 세계 1위를 또 하게 되는 거고 자산 기준으로 봤을 그렇죠. 때 그러다가 이제 뭐 테슬라가 주가가 오르게 되면 이제 일론 머스크가 다시 한번 또 자산 1위로 오르게 되는데 그러니까 네. 주가 때문에 엎드락자락 합니다. 근데 지금의 이제는 루이비통 주가가 왜 떨어졌냐면 이미 아시겠지만 최대의 명품 시장은 중국이거든요. 네. 근데 중국이 이제는 별로 안 좋다 보니까 시장 자체가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매출이 많이 떨어진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 루이비통 주가가 좀 많이 떨어진 부분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는 약간 뒤로 밀리게 됐고 반면에 그 사이에 이제 테슬라 주가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기간 많이 올랐다고 했잖아요. 이번 네. 연도 들어와서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론 머스크의 자산이 좀 많아질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네. 지금 머스크 자산이 올해 들어와서 우리 돈으로 73조 원 증가됐다라고 이제 보고가 되고 있거든요. 자산이. 그렇죠. 아, 증가분만. 증가분만 이게 증가분만. 전대가 아니라 올해 들어와서 아 예.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는 뭐 말 다 했죠 진짜. 그래서 이 정도 보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세계 부호 1위의 자리에 오를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그만큼 노력을 하고 있고요. 많은 분들이 이제 일확 천금에 대해서만 꿈꾸시는데 사실 일론 머스크의 자서전이라든지 일론 머스크의 그 일대기를 본다 그러면 엄청난 노력하시잖아요, 사실. 맞아요. 잠도 줄이면서 맞아요. 예, 잠을 안 자면서까지 일을 하시는 예, 이런 분입니다. 그래서 그만큼의 어떤 대가가 주어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네, 종영까지 하시는 겁니다. 아, 예, 정말 존경합니다. 저는. 테슬라 시총 지금 어제부로 그러면 어젯밤부로 1,000조 원 우리나라 그쵸. 돈으로 1,000조 원 돌파한 건데 네, 맞습니다. 앞으로 이게 400달러 주당 400달러까지 올라가면 시총이 단순 계산을 해도 이거에 50%는 더 올라가는 맞습니다. 상황이잖아요. 네. 50% 이상 네. 올라가는 상황인데 그렇게 되면 세계 시총 순위도 바뀔 수 있겠어요, 또. 그렇죠. 시총 순위 사실 지금 엔비디아 때문에 시총 순위에 대해서 많이 관심들을 갖고 그렇죠. 있죠. 1조 달러 뭐 넘어섰네. 네. 이번에 그게 넘어섰잖아요.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네. 그게 어떤 산업들이 지금 선도해서 앞으로 치고 나가냐를 추세를 보는데 글로벌 맞습니다. 추세를 보는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맞습니다. 예. 테슬라가 사실 1조 달러 찍고선 사실 주가 빠지면서 내려왔잖아요. 예, 예. 그래서 사실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다시 한번 이제는 뭐 지금 주가가 계속적으로 탄력을 받고 있는 모습이다 보니까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이제 시총에 대해서도 굉장히 기대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일단 300달러가 이제 1차 목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제 300달러가 되고 난 다음에 아마 400달러까지도 점쳐볼 수 있겠지만은 지금 보시면은 어떤 초점을 맞추려면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질 않아요. 아 그러니까 보통 이 정도 되면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주가가 떨어져야 되는데 지금 팔지를 않습니다. 잠궈 놓고 그냥 담궈 놓는 거죠. 그렇죠. 팔질 않다 보니까 뭐 살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뭐 팔아야 살겠는데 예. 사고 싶어도 못 사는 주식이 돼버렸어요. 지금 뭐 매물이 나오지도 않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니까 앞으로도 이제 주가가 계속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고 근데 당분간은요 악재가 없습니다 이게. 예, 당분간 악재가 없어요. 뭐 예전처럼 뭐 목표 금액에서 많이 떨어졌다더라, 아니면은 테슬라 가격을 낮추겠다더라 이런 어떤 이슈가 나올 건덕거리가 없습니다 지금. 제가 그거 여쭤보려고 네. 했거든요. 혹여라도 뭐 좀 변수가 있겠느냐라고 했는데 없군요. 예, 없다 보니까 지금 매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질 않은 거거든요. 당분간 그렇습니다. 물론 모르죠. 갑자기 뭐 변수가 생길지 그렇죠. 모르겠지만 언제라도. 당분간은 악재 자체가 나올 게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많은 주식 갖고 있는 분들이 팔질 않고 있고 그게 13 거래를 계속적으로 올 수밖에 없는 모멘텀이 된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이제는 호재가 좀 더 남아 있는 부분 이런 것들이 좀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주식시장에서 아무리 그렇게 말씀하셔도 제가 찬물 끼얹는 게 아니라 그럼요, 테슬라 그럼요. 예. $200 밑으로 떨어질 때 바닥이 안 보인다고 했어요. 그렇죠. 근데 그게 얼마 전이었어요. 얼마 전이에요. 이게 굉장히 빨리 변하는 이게 인더스트리 자체가 네. 세계 산업 구조 자체가 굉장히 패션이 빨리빨리 변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굉장히 민감하고 맞습니다. 주가도 빨리빨리 반영되고 이게 조심하셔야 돼요. 사실. 이게 기술주라는 특징인 거죠, 사실. 네. 이 기술주가 갖고 있는 이제 변동성, 예. 이 변동성에 의해서 항상 주가는 출렁일 수밖에 없는데 예, 그런 것들은 당연히 유념하시면서 아마 테슬라를 바라보셔야 된다. 근데 지금의 속설이 있습니다. 네. 안 판 사람이 승자였구나. 아, 테슬라를 안 판 사람이 승자였구나. 결과적으로 그런 얘기가 지금. 지금까지는. 예, 지금까지. 지금까지는.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저는 테슬라 주가 없습니다. 예, 그거는 오늘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테슬라 뭐 어디까지 갈지 또 앞으로 얼만큼 더 이 변화와 혁신을 또 주도할지 저희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권혁준 경제평론가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깊이가 다른 경제 뉴스 연암시 경제TV 경제 언박싱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네,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경훈. 성유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끝없는 위기 속 귀에는 언제나 숨어 있습니다. 성공한 투자 고수들과 나눈 투자의 철학. 다가올 기회를 잡아내는 부의 만찬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푸짐하게 한 상 차려놓았습니다.